민주당 손혜원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네,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이 검찰 조사 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영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좀 끌고요. 입에 가까이 대서 명확하게 소리가 나게 해주시고요. 네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우리 많은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네. 국민들은 고영태 증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마 임기 말까지 계속됐을 거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영태 증인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영태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던 본인이 억울했던 그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신변에 그렇게 위협을 느낀 적은 아직까지는 겪진 않았습니다. 오늘 고영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있었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이 절대 입을 열 수 없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옷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방을 만들려면 대통령님 순방 가기 하루 전날이라든지 이럴 때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 남겨놓고 가방을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웠고 그 공장에서도 그거는 우리 좀 길게 해야 네네. 되니까 옷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드렸습니까? 네,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옷을 만들어 가졌어요? 드리면 가져갔습니까? 네,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가져갔겠죠? 이영선 비서라든지 네. 예. 네. 그럼 어떻게 옷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는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다 최순실 비슷비슷한 씨가 네, 전달을 지시했고요. 했습니다. 네. 옷을 지금까지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만든 것 100벌 같습니다. 가까이.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최순실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12년 대선이 끝나고 난 후에 처음에 이제 가방을 오다 하면서 처음에 간단하게 네네네. 그렇게 알게 됐고 그 뒤에 가방 하니까 옷도 좀 해봐라. 한 2, 3개월 가방만 한 거의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방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니 그러면 옷이랑 같이 빨리 네.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옷도 해봐라. 그래서 옷을 같이 하게 근데 그 됐습니다. 100벌 옷은 다 어디 갔을까요? 한 번 입었던 옷을 다시 입은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다 팔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갔다가 어디다 대통령 입었던 옷이라고 저는 무슨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옷을 봤을 때는 국장님이 순방 가실 때 입었던 옷들을 또 그걸 내부에서 어떤 질의 발표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다시 입으신 적을 몇 번 본 적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나머지 옷들은 다 장속에 걸려 있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네네. 가격은 제가 알기로 30만 원 이하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금액은 정해놓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옷 만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사진에 나온 샘플실이라는 데가 그 고영태 증인이 옷을 만들었던 곳입니까? 네네. 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옆에 계시는 김종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만난 적 있습니까? 네, 만난 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영태 증인이 바라본 김종 증인은?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다 알아 하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군요. 네네. 거기 논현동에 자주 왔습니까? 아니면 논현동에서 본 게 아니라 딱 한 번 봤던 게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 번밖에 안 봤습니까? 네, 한 번 봤습니다.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그냥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고영택 증인 앞에서도 하고 했군요. 아니 뭐 그런 발언들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네네. 그래서 왜냐면 계속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서 혹시 옆에 계시는 김기춘 증인은 뵌 적 있습니까? TV에서만 뵀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시는데 김기춘 증인께서는 최순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혹시 그것을 믿습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어떻게 말씀 못 아까 같이 똑같이 김기춘 증인을 바라보는 최순실의 시각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입에 올렸던 적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조심하던가요, 최순실도? 아니 그런 얘기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 가방 회사를 그럼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가방을 만들고 계셨습니까? 네네. 아니면 가방을 뭐 판매를 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네, 그 제작도 하고 네. 판매도 하고. 저는 그거 보니까 처음에 그 오스트리치를 하다가 나중에 악어도 이제 독일 갈 때는 들고 가는 걸 봤습니다. 초록색, 파란색 두 개를 가져가서 옷에 맞춰서 네. 했던 거로 이제 봤는데 그 돈은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네, 들은 거를? 네. 그 오스트리치 가방은 얼마고 악어 가방은 얼마 받았습니까? 오스트리치 가방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뭐 나와 있는 걸 만들어진 걸 사게 되면 증인이 받은 게 얼마였습니까? 제가 받은 건 한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악어는요? 악어는 280 이 정도 받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가방을 얼마에 또 팔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네. 그치 최순실 씨와 그 고영태 증인이 거래한 것은 도매가였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신변에 그렇게 뭐 위협을 느낀 적은 아직까지는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 오늘 고영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있었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이 절대 입을 열 수 없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옷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방을 만들려면 뭐 대통령님 뭐 순방 가기 하루 전날이라든지 이럴 때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루 남겨놓고 가방을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웠고 그 공장에서도 그거는 우리 좀 알고 있습니다. 만난 적 있습니까? 네, 만난 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영태 증인이 바라본 김종 증인은?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뭐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다 알아 하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군요. 네네. 거기 논현동에 자주 왔습니까? 아니면 논현동에서 본 게 아니라 딱 한 번 봤던 게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 번밖에 안 봤습니까? 네, 한 번 봤습니다.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뭐 그냥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고영택 증인. 옷을 같이 근데 하게 그 됐습니다. 100벌 옷은 다 어디 갔을까요? 한 번 입었던 옷을 다시 입은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다 팔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갔다가 어디다 대통령 입었던 옷이라고 저는 무슨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옷을 봤을 때는 대통령님이 순방 가실 때 입었던 옷들을 또 그걸 내부에서 어떤 질의 발표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다시 입으신 적을 몇 번 본 적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나머지 옷들은 다 장속에 걸려 있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네네. 가격은 제가 알기로 30만 원 이하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금액은 정해놓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옷 만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사진에 나온 샘플실이라는 데가 그 고영태 증인이 옷을 만들었던 곳입니까? 네네. 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옆에 계시는 김종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해야 네네. 되니까 옷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드렸습니까? 네,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옷을 만들어 가졌어요? 드리면 가져갔습니까? 네,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가져갔겠죠? 이영선 비서라든지 네. 예. 네. 그럼 어떻게 옷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는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다 최순실 비슷비슷한 씨가 옷이지만. 전달을 지시를 했고요. 했습니다. 네. 옷을 지금까지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만든 것 100벌 같습니다. 가까이.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최순실이 만난 게 언제입니까? 12년 대선이 끝나고 난 후에 처음에 이제 가방을 오다 하면서 처음에 간단하게 네네네. 그렇게 알게 됐고 그 뒤에 가방 하니까 옷도 좀 해봐라. 한 2, 3개월 가방만 한 거의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방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니 그러면 옷이랑 같이 빨리 네.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옷도 해봐라. 그래서 민주당 손혜원 의원 신문 조사해주십시오. 네,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이 검찰 조사 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영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좀 끌고요. 입에 가까이 대서 명확하게 소리가 나게 해주시고요. 네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우리 많은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네. 국민들은 고영태 증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마 임기 말까지 계속됐을 거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영태 증인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영태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던 본인이 억울했던